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으로 유진이라는 학생하고 같이 중간인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졸업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읽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젝트의 전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서 시간을 주로 보낼까라는 상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밀접하게 다가왔던 그런 상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어떤 곳에 꼭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현실에서 했었고, 그 가정을 좀 더 극대화를 해서 이런 중간 영역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이제 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관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간인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게 중간 영역하고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짰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주체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설정을 하나 했었고,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취감을 좀 더 적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자발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찾게 되고, 또 비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거기서 자기가 즐거운 활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각각 해당되는 작은 활동 그룹들을 만들고, 중간 영역의 기능을 베이스랑 노드라는 두 가지의 시스템에 분배를 했는데요. 이제 베이스라는 것은 일정 간격으로 사람들의 생활 반경 안에 퍼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간 영역의 기능이 집합된 그런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고, 노드라고 하는 것들은 작은 단위의 공간들인데 그 각각의 공간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노드 그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인 캐릭터가 이렇게 눈알이 얼굴인 그런 중간인 캐릭터를 유진이가 그렸었는데, 여기서 눈알의 의미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이제 찾아 나설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길을 걷다가 우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영역은 최대한 이제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와 노드 시스템을 사이트 주변에 이제 마포구 일대에서 표현을 해본 지도인데, 기존의 그 생활권 공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중심으로 해서 400m 정도의 반경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원이 원래 공적인 중간 영역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원들을 중심으로 베이스의 입지를 선정을 했고 그 주변으로 노드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접한 중간 영역들이 함께 합쳐져서 어떤 큰 행사에서 좀 더 중간 영역과 그를 둘러싼 길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영역화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도시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매핑을 해봤는데, 중간이라는 말 자체가 함축하듯이 어떤 분명한 기능을 가진다기보다는 특정 용도를 가진 지역들 사이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가 굉장히 극명하게 조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간 영역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든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인프라들이 도시 중심 지역이라던가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 근처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보편적인데 중간 영역이 골목에 들어서면서 좀 더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경량의 철골적으로 하는 모듈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결합하면서 중간 영역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작은 것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게 하나의 중간 영역이라는 그룹으로 인지되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확 띄는 시각적인 공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듈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사이트는 망원동의 한마음 어린이 공원 일대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흔히 망리단길이라고 부르는 상업지역 근처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상업적인 건물이라던가
상업적인 지역에 근접해 있는 노드 그룹들이 되고요. 약간 연하게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상업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파란색의 점선으로 길을 따라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주거지 주변으로 해서 노드 그룹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곳들을 표시한 것이고 중앙에 빨간색 베이스가 위치한 곳이 됩니다. 오른쪽에 비어있는 곳 같은 경우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4개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채의 건물은 거의 골조만 남기고 전폭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하는 방식을 택했고 나머지 건물들은 없애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존의 도시 조직을 너무 파괴하지 않으면서 끼어들자는 것이 처음에 전략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베이스는 좀 더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넣어야 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노드의 입지를 어떻게 선정했는가는 이제 전시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 위에 줄은 베이스 근처에 있는 건물들과 네, 해당하는 구역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노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하나의 주택이라던가 이런 건물 단위로 새로 노드로 탄생을 하기도 하지만 필로티 하브라던가 건물 사이에 불법 증축이 된 작은 코너 땅이라던가 다양한 경우들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서의 쓸모가 있기는 하지만 건물 사이에 공간이 넓게 확보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전용 건물인데 그걸 재편성해서 주거와 중간 영역이 결합된 단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코어와 결합한 중간 영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트 근처에서의 배치도가 됐고요. 네, 이거는 베이스 쪽만 확대해서 나타내본 조감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레노베이션한 건물 사이사이로 이런 중간 영역 골조들이 끼어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씩 모듈들이 퍼져 있고 이걸 다 감싸는 트랙과 문화부의 형상을 한 인공적인 지형들이 베이스의 공통적인 성격을 정해주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분화구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교류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상징성을 부여를 했고, 철골 모듈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거는 베이스의 지상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원동이라는 곳이 사실 주거지, 상업지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동네는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주택이 밀집된 부분, 상점이 밀집된 부분의 성격을 약간은 구분을 해서 노드 그룹에서도 기능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근접해 있어서 주거 상업 노드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앞쪽에 이제 길쭉하게 생긴 건물이 기존에 한 2층, 3층짜리 정도의 상가였고 그 뒤에는 필로티가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이런 낮은 철골 모듈들이 끼어들어서 뒤에서는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던가 같이 밥을 해먹고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온실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넣었고 상업구역에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즐길 만한 교류 공간을 포함해서 창작을 하고 전시를 하고 감상을 하는 성격들도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랑 상업이 같이 섞여 있는 노드 그룹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넣어서 가운데에 있는 비교적 큰 건물이 공연과 뭔가 세미나와 야외에서 사람들이 이제 네트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교류 공간 이런 것들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필로티 하부에 주거구역을 위한 노드의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 그룹에서의 퍼스펙티브가 되고 전시에서 못 보여드렸던 중간에 저희가 했던 생각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2월 달에도 약간은 관련된 생각이 있어서 이제 넣어봤는데 이때 한 생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밖에서 시간이 뜰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지로서 카페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카페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이게 정말 맞나? 약간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도시에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장소를 점유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실 그 음료를 마신다는 본연의 기능과는 별개로 장소를 점유하기 위해 항상 카페에 간다. 뭐 이런 발견했었던 거를 만화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참고했던 이야기들 중에는
첫 번째 거는 알도반 하이크가 했던 말, 건축이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외부를 가져다 주었는데, 건축은 안과 밖에서 모두 내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랑 외부라는 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내부, 외부라는 표현이었다고 받아들였었고요. 아래 중간에 있는 인용문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도시에 적당히 반복해서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도바인 하이크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에서 전후에 파괴된 곳들에 이제 건물 사이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놀이터로 재탄생을 시켰던 그런 프로젝트도 좀 처음에는 참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장소라는 책도 읽었었는데, 근대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장소들을 항상 오고 가게 되고, 장소의 특수성이나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같은 것은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적고, 익명의 한 인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장소로 오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을 비장소성이라고 표현했었던 이야기도 이제 봤었고, 그래서 어떤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적당히 점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질 때 도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채로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 중간 영역을 기존의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복합 용도의 건물을 재탄생시키고 그런 생각도 이때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간 크리틱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최종으로는 중간인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미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때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와서 중간 영역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저희의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처음에 베이스랑 노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큰 범위의 지도에다가 매핑을 하면서 각각의 부분들에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자 이런 큰 얘기들을 했었는데 베이스에도 이렇게 지역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노드라는 것들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초반에 생각했던 자료인데 후반에는 이 중간 영역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공통성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때 네, 아이디어는 좀 많이 이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인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질문을 굉장히 크리틱 때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림을 그려본 일도 있었고요. 네, 발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근데 이게 소리가 여기 X자 돼 있는데 음소거? 제가 이걸 스피커가 없는 컴퓨터로 지금 틀고 있어가지고 효과음을 좀 넣었는데 그거는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경에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중간 영역이라는 걸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중간 영역들을 사이사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일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먹는 효과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되게 우적우적 먹는 소리를 넣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가볍게 얘기하는 거를 상상을 해서,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사전 질문지를 드렸는데, 네. 필요한 것만 가볍게 여쭤보는 식으로 할까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끝난 지 한두 달 정도 됐고, 설명을 그간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졸전을 끝낸 소감이 어떤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전시 관련 대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 졸전의 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항상 졸전이라는 걸 한 학기라기보다는 그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큰 이벤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다 보니까 그걸 넘었다는 생각에서 오는 어떤 후련함 같은 게 있기는 했었는데 졸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살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됐을 때 그 공백이 약간 크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스튜에 새벽 4시까지 항상 남아있고 얘네가 있는 스튜만 불이 안 꺼져요. 그러면 준민님은 동기이신데 이번에 네네. 시다. 네. 소개를 안 드렸구나. 아, 네. 네. 저는 이번에 윤희 누나랑 유진이 그 공동팀에서 시단 마스터를 맡은 박준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그럼 저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그 14학번이고 작년에 졸업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준민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다를 하면서 그 마스터의 프로젝트를 정말 잘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쵸. 대신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뭔가 그 정도까지는 보면서 아니긴 한데. 네네. 뭔가 어떤 그 살리고 싶은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시면서 느낀 점들이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음,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 보통 졸전을 하면은 그 사이트에 한정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잡고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이제 통해가지고 확장 가능성이 넓은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나 싶은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형 만드시면서 느끼셨던 점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음, 전시장에 갔을 때는 이 대담을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네. 중립적인 자세로 갔는데 친구들하고 막 얘기했던 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형도 마스터 2명이서 준비를 되게 잘 해놨었어요. 네. 그 색감 같은 거나 재료 같은 거나 몇몇 부분 빼고 뭐 거의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모델을 위한 모델링이 또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제 손만 움직여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이제 깨닫고 열심히 했는데 그 색감 같은 거를 너무 잘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진행이 미숙하지만 첫 번째 주제어를 그러니까 제가 사전 질문지에 써놨는데 첫 번째 주제어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적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마침 뜻깊게도 제가 오늘 재택근무를 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다가 점심도 한 3시에 먹고 알아서 퇴근하고 알아서 밥 먹고 온 상황인데 사실 저는 건축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축이 어떻게 재택근무를 하지?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특이점 같은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졸전을 하시면서는 이런 노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더 그 구시대의 방법으로 노동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어, 어, 누나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일단 저희가 팀인데 제가 집이 학교에서 꽤 멀다 보니까 거의 유진이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작업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종일 하고 사실 노동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 그런 거에 구분 없이 거의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프로젝트에 최대한 모순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이 반으로 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요구하시기를 팀플을 하면은 작업량도 더 많은 걸 기대하시긴 하지만 뭔가 서로 욕심을 더 내게 되고 더 부추기게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치도 한번 보여드리면 안 돼? 그 건물 다 그린 거? 어, 네, 제가 이 친구들이 모델을 잘 준비해 준 것도 있지만 그 네. 모델을 거의 다 제 쪽에서 만들고 이 친구들은 이미지 작업만 했거든요. 이분들이 장인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다 그리더라고요. 이게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일했는지는 그냥 비판의 의도는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다가온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막 그 재택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단점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게 되게 어렵고 뭔가 간단하게 말할 거를 더 복잡하게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표준적 노동의 종말을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기존의 업무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코어가 있고 기준층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쫙 올라가는 일반적인 오피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왜 안 다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교수님도 중간에 원장을 많이 하셨던 방향이기도 하고 저희가 노동이 없어졌다 이런 말로써 내세우다 보니까 왠지 업무 시설에 저희도 집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사실 처음 이 생각을 했던 취지는 일을 회사에서 안 한다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이제 자유가 많다. 그쪽에서 집중을 해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활 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재조직될까요? 결국에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지도를 그릴 때는 이곳저곳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존 업무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엔 사실 이제 이 큰 지도의 범위가 4배 정도 넓었었는데 여의도가 중간에 딱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업무 시설은 뭔가 주거 시설을 이제 대거 들어가고 그 안에 식물이 갑자기 자라난다던가 다른 용도도 들어가는 새로운 복합 용도의 공간들로 재탄생을 한다 이런 짤막한 아이디어도 썼었는데 너무 여기에 들어가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재밌는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하는 시나리오잖아요. 노동이 없어지니까 뭐 오피스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런 게 아니어서 신선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정한 다음 키워드는 중간인인데 이제 기존에 어떤 것들을 참조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비장소 이야기도 나왔고 또 알도바나이크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저는 이거의 뭐 철학적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관광객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 나가면 우리가 현지인 체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베니스 사람처럼 막 오늘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가장 맹점이 내가 일을 거기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소비만 하고 사실 뭔가 그 상부 구조만 맛보고 하부 구조의 그 힘든 노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중간인들이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관광객의 그런 네트워킹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신 것도 뭔가 해외에 있는 거대 관광지에 기업형 호스텔 이런 데에 있는 그런 건축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호스텔 가면은 배낭여행객 한 수백 명이 있는데 서로 네트워킹을 하라고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밥도 한 곳에서 다 먹어야 되고 방은 되게 좁은데 커뮤니티 공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막 중정이나 브릿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고 다 열려있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중간인에 대한 비판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관광에 대한 생각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관광까지는 사실 생각이 안 갔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관광객들은 일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의무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것만 추구할 수 있는 귀족 같은 자유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간에는 그게 좀 더 일상이 된 사람들, 더 자유를 부여해 주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가정 자체가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긴 했었습니다. 다예님이 해준 코멘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어느 날 갑자기 중간인이 딱 생기지 않고 천천히 다가온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시 대담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책을 약간 인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유사한 개념이 나와요. 관광객들이 자유를 맛보는데 동시에 연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관광객들이 가족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딱 읽으니까 중간인이라고 이들을 묶은 이 용어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여행 얘기를 하는데 관광을 가면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게 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잖아요. 기차 옆자리 앉은 사람하고 절대 얘기 안 하는데 뭐 여행 가면은 또 할 수도 있지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의 장벽을 내려놓고 소통한다는 게 중간인하고 비슷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두 번째 좀 넘어가면은 그 균질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들이 도시를 뒤덮게 되면 서울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저희가 베이스 같은 것은 규모가 커야 되다 보니까 약간 뻑적지근하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안 쓰이는 공간을 찾고 중간 영역을 삽입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기조였는데요. 그래서 도시 공간을 전면적으로 갈아엎고 균질화하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것들이 여기저기 사이사이 끼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중간 영역이 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균질화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유형이 하나 발생하는 거지 않나? 근데 공간들이 보면 크기가 되게 작아서 이게 다 묶이면 하나의 큰 시스템이긴 하지만
주변의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까지는 보지 않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공통적인 디자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좀 취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두 퍼져 있는 게 좋은가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은 이만큼이지만 이거에 의해서 촉발되는 자생적인 중간 영역화도 있고 꼭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간 영역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을 맡은 사람들이 한번 대담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니님 작업이 어떤 스케일이어도 다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한 개짜리 스케일이어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도시 전체를 다뤄도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다른 선배분이 하셨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베이스와 노드로 연결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거가 어떤 스케일에서 적용될 건데 그런 비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방금 하신 말씀이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마포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마포구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전시를 봤을 때 재밌었던 게 사이트가 이제 마포구인 것 같은데 거기가 마포구라는 말을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마포구의 저층 주거지의 분위기나 풋프린트 같은 거는 가져오고 싶은데 그거의 지역성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중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좀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사이트가 어디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뭔가 사이트가 어디다 소개하는 페이지를 굳이 넣어야 하나 한참 토론을 했었는데 사이트를 볼 때도 너무 지역의 그 맥락이 두드러지는 곳을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성격이 강하지 않은 곳을 고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원래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곳, 그런 곳들이 이제 후보지에 있었는데, 그 기존에 많이 이야기되었던 공유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좀 헷갈려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장소라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교묘하고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마포구 소개가 나오고 했으면은 또 글로 약간 이목이 집중돼서 또 주제랑으로는 상관없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이트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소개하진 않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졸업 전시 하면서 사이트 없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프로젝트긴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이트가 없으면 오히려 이제 사이트를 창조해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때는 안 말했던 게 뭔가 일 들어갈까 봐 안 말하긴 했는데 약간 서울 전체로 한 1대 2만 정도 이게 스케일 해가지고 여기로 전체 확장된다 이런 것도 하나 모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게 다이어그램이 있긴 했는데 피지컬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그냥 살짝 안 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원래 그 지도도 좀 더 크게 넣을 계획으로 그리기는 했었는데 다른 것도 좀 넣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강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지 공장이었잖아. 사실 또 사이트 없이 하라는 게 다른 사람 결전일 때는 막 편하게 다 던지거든요. 너 건 사이트 없어도 되지 않아? 하는데 막상 내가 결전할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소장님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사무소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협업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같이 설계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두 분이 느끼는 중간인에 대한 세계관 차이가 있었는지. 오히려 협업을 하지 않은 학기보다 협업을 한 학기가 더 많았을 정도로 학교 다니면서 팀플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협업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한 사람의 어떤 미감이라던가 생각을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주관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관점들을 항상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협업을 하면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둘 다 동의를 하면 그래도 혼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중간인에 대한 거는 중간 영역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막 많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오히려 되게 사소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종종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하다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이 두 명이 그 2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계속 그걸 반복해가지고 협업에 대해서는 통달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스무스하게 쭉 가더라고요. 저는 몇 번 싸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한 명이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 크리틱 분들이 한 학기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크리틱을 받으면 저는 아쉬운 게 내가 반박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비평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공격을 해오는데 내가 그걸 반격할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크리틱이나 비평 중에서 이거는 정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제를 구체화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영역이 뭐냐, 중간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저희가 굉장히 뚜렷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교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들이 항상 너무 달라가지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게 항상 약간씩 다르고 그런 차이를 계속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이라는 말 자체가 좀 더 물리적으로 중간인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제 어떤 것들의 중간인지 그거를 우리가 뚜렷하게 해야 되지 않냐 약간 그런 크리틱도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좀 더 끌고 가게 됐던 것 같고 이제 그 전시 직전에 마지막 크리틱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저희가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까지는 드리지 못해서 그런지 중간인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젊고 진보적인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세계관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 약간 그런 식으로 더 상상을 하게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라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저희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어떤 여지 같은 건데, 이 중간 영역들을 다 엮기 위해서 이런 모듈도 만들고, 다 연결하는 길, 뭔가 공통된 눈에 띄는 바닥재, 이런 요소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땅바닥만 보고 걸어 다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그쪽으로 발걸음을 유도할 만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담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전략도 굉장히 끝부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까지 설계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담장 반영 안 됐어? 그거,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표현이 많이 안 됐지. 그러니까 시다 첫날에 했던 게 담장 모델링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그 유명한 말 중에 좋은 생각이 나면 다음에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장 아이디어는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줄전 한 번 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한 개만 더 드릴게요. 그 경량철골이랑 빨간색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왜 경량철골인지, 왜 빨간색인지. 근데 저는 또 그런 질문들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라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대응하셨는지. 그 경량 철골은 어쨌든 이게 다 뭔가 공통적으로 보여야 한다면 뭐 색깔을 통일시킬 수도 있겠고 근데 구조라던가 스케일이 통일되면은 좀 더 비슷해 보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구조를 통일해야 하고 근데 이게 좁은 공간에서 들어가야 되고 약간 가변적이어야 하고 주변의 것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좀 쉬운 해결책 중에 하나가 경량 철골이었던 것 같고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뭐 다른 해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그리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 몇 개 골랐어야 했는데 조합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색 계열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어떤 재질과 색감으로 뭐 구현될 것이냐 그런 것하고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이거는 그냥 이미지고 그래픽이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원색의 만화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랬다며. 그 화투패 같다고. 네. 마무리를 하면은 저는 그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대면으로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잖아요. 주어진 전시 자료만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해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졸전자들끼리 하신 대담도 읽어보고 또 전시 자료나 뭐 이런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주어진 자료만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이게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사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뿌듯했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텍스트를 안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말씀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